여러분 반갑습니다. 방문각 공무원 행정법의 강성빈 변호사입니다. 자, 11월 마지막 주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내년도 1월 달에 있을 이제 우리 대개강을 앞두고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는 이 공무원 학원가 기준으로 새롭게 뭔가 이제 등록해야겠다. 라고 관심을 가지시기는 굉장히 비수기인 시기예요. 대학생분들 기준으로는 한참 지금 이제 2학기 끝이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연말이니까 뭔가 막 좀 놀고 싶고 좀 그런 어수선한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날도 추운데 나오셨거나 또는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라면은 정말로 이 공시합격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미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추운 날 발걸음하신 만큼 또 영상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주신 만큼 꼭 도움이 되는, 내년도에 꼭 합격하거나 또는 25년도 내가 반드시 합격하겠다 하실 수 있도록 행정법 공부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양력은 뭐 그냥 열심히 행정법 강의하는 양반이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그 첫 번째 드릴 말씀은 행정법을 대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이거는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내지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상관없이 좀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떠한 과목보다 제대로 된 공부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법이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첫 번째 공부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부 방법을 녹여낸 내년도 이제 3월 달이죠. 내년에는 3월 달, 6월 달 국가직 지방직 합격을 위한 잔여 커리큘럼과, 또는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내년도 1월 달에 내가 공부 처음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께서 내후년도 3월 내지 4월에 치러질 국가직 시험 내지 지방직 시험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인 동시에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법학과를 나오지 않은 이상은 평생에 뭐 법 공부하실 일 거의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교양 과목으로 선택하기에도 왠지 좀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못 공부하면은 행정법은 되게 재미가 없습니다. 저도 그 양력 잠깐 돌아가 보면은 저도 제 인생에 법을 공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대학을 사회과학 계열이 재밌을 것 같아서 사회학과로 진학을 했다가 우연찮은 계기로 법학과 수업을 듣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적성에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이제 진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법과 관련된 공부한 걸로 밥 벌어먹고 살게 됐는데, 그런 저조차도 잘못된 공부를 했던 학부생 시절 그리고 로스쿨 저학년 시절 때는 진짜로 행정법은 공부하기 싫어했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민법, 형법 같은 상대적으로 액티브한 형법 같은 건 재밌거든요. 혹시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형법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범죄냐, 뭐 요렇게 하면 어떤 처벌 받냐, 뭐 이게 살인이냐, 강도냐, 다 무시무시한 범죄들이지만 공부할 땐 재밌어요. 판례들이 다이나믹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배웠었던 형법이나 동관계 따지는 민법 같은 거에 비해 행정법은 뭘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디다 써먹는지도 모르겠고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게 다 잘못된 공부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 방법을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가 어떻게 재밌겠냐면은, 특히 수험 공부가 어떻게 재밌겠냐면은 그래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하고 그렇거든요. 법학은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수많은 판례, 대법원의 판례와 법 조문을 암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열심히 암기하려고 노력해서 외워지는 과목이 아니에요. 한자를 좀 써놨는데 그건 나중에 뒤후자를 쓴 거죠. 자동적으로 그냥 여러 번 보다 보면 암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뭐 하나 좋아하면은 좀 덕질 파고 들어가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드라마 TV에서 한다. 보든 안 보든 계속 그냥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집에 누가 있든 없든 그냥 뭐 하든 보든 안 보든 그냥 TV 틀어놓고 좀 생활하는 편인데, 엊그제도 이제 좀 씻을까 이제 일을 마치고 씻으려고 하는데 마침 TV를 틀어놨었는데, 뭐 뒤에 계시는 대리님은 좀 지겹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뒷부분만 보면 다 본 영화예요. 남학생분들은 보통 다 아실 거예요. 이 오태식이라는 극중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 해바라기라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뒤에 아시죠? 후련했냐라고 물어보는, 마침 딱 그 장면 하고 있어가지고
틀어놓고 씻는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대사에 이제 혼자 치고 있죠.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틀어놓다 보니까 그냥 내 귀에 다 박혀가지고 어차피 스토리라인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암기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대사 외워가지고 어디서 뭐 성대모사 해야지 써먹어야지 이러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많이 보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스토리라인이 이해된 채로 보면은 법학 공부 여러분 똑같아요. 많이 보다 보면은 암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절대 내가 이 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써 있구나. 우리가 막 드라마 보면은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막 판사 앞에서 판사님 몇 조 몇 항은 어쩌고 저쩌고요. 이게 다 개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그렇게 법을 공부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철저하게 그 암기의 베이스가 되는 핵심 내용을 먼저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법학은 여러분 암기 과목이 아니고 철저하게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과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보통 점수가 잘 안 나오시고 행정법을 어려워하시는 수험생들이죠. 이 선후 관계를 전혀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이거 누락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외우면 되겠지. 열정은 굉장히 좋아요. 외우시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외웠다 할지라도 기억이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가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정도의 뭐 얇은 페이지 정도 공부하는 거면은 그냥 무작정 외우는 식으로 공부해도 어느 정도 먹히겠지만 특히 최근에 이제 변화된 출제 경향 조금 전에 우리 가영 쌤께서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어 영어마저 그렇게 실무 중심적인 어떤 출제 경향으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행정법은 이미 좀 변화했고 앞으로 더 그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너 그냥 이거 단순 암기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물론 안 나오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개념을 너 정확히 이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행정법 공부도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이해 베이스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해야 됩니다. 전공 과목 특성상 혼자 공부해서는 도저히 독학이 불가능해요. 아니, 이해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일단 용어 자체가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쉬운 말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법학 과목의 특징이거든요. 당장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은 수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예시는 아니지만 마침 이틀 전에 진행했던 수업에서 또 어려운 조문 하나 읽다가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 세금 내라 라고 국세청이 저한테 세금 내라고 하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 고지서를 저한테 등기우편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걸 뭐 과세처분의 통지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제가 집에 없었다라고 해볼게요. 집에 근데 뭐 가족들만 있다든지 또는 제가 학원에서 받겠다라고 학원에서 했는데 마침 내가 강의 중이어서 제가 못 받았다.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줘도 되나? 직장 동료들한테도 줘도 되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법 조문과 판례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해요. 자, 법 조문 표현을 한번 읽어볼게요. 송달받을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와 동거하는 뭐 가족, 사무원, 피용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법 조문이긴 합니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이거 쉬운 말로 한마디로 바꾸면은 야 이거 아빠 좀 오시면 드려 라고 그냥 7살 8살짜리 애한테 아빠 엄마 오시면 드려라 요 정도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도 법 조문 판례에서 말하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게 송달함으로써 송달한 걸로 볼 수 있다. 이 쉬운 말을 엄마 드려 이 쉬운 말을 쓸데없이 더럽게 어렵게 표현한 게 바로 판례와 법 조문의 법률 용어예요.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어려운 법률 용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긴 판례의 그 독특한 문장이라든지 혼자서 공부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문장의 태도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있어 보여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대법관님들께서 그렇게 써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뭐 고등학교나 어떤 뭐 대학교 국어 시간에 글을 쓰는 거 관련해서 배울 때 문장은 가급적 장황하게 길게 한 문장이 한 대여섯 줄 되게 써라라고 배우시나요? 최대한 너의 논점이 딱 드러나게 간단 명료하게 쓰라라고 배우시나요?
당연히 후자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뭔가 없어 보이나 봐요. 판례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진짜 가장 길었던 문장은 한 문장이 A4 용지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하나, 뭐뭐한바, 뭐뭐한데 어쩌고저쩌고 끝없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뭐지 진짜 이렇게 돼요. 그렇게 처음 공부할 때는 혼자 읽기에는 말도 어려워 죽겠는데 문장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예 해석이 안 되고 이해를 해야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될 텐데 제대로 된 공부 방법 없이 마음은 급하고 빨리 뭔가 이거 점수를 내고 싶은데 마음은 급한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외워버리자 이런 선택을 너무나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 함정에 걸리신 분들의 맥시멈 점수가 딱 요 정도예요. 보통 딱 지금쯤 되거나 내년 연초쯤 되면은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굉장히 오래 들었고 몇 회독이나 했는데 맨날 주간 월간 보면 요 점수 넘어가질 않는다. 대체 이유가 뭐냐? 어떻게 된 건지 좀 솔루션을 얻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상담해서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여쭤보고 하면은 대부분의 비슷한 공통점이 그냥 외우시고 요 판례 요게 키워드인 것 같으니까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와 이 문장을 좀 외워야지. 그리고 그 채로 그냥 많이 보다 보니까 얼추 좀 외워지기는 하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잘못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점수 합격권에 이를 수 없는 점수죠. 부딪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길게 설명드렸는데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뭔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여서 그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행정법 90점, 95점 이상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은 꼼수라는 게 안 통합니다. 무조건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해보면은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지 않는 낯선 문장, 낯선 용어 이런 걸 가지고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뒤집어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놓고 이 어려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만 딱 찝어내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의외로 행정법 분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서 자체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은 편이라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서조차도 6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공식에 처음 발을 디미신 분들께는 야, 600페이지가 적은 거냐? 사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절대적으로는 적은 양이 아니니까. 근데 보통 다른 교수님들의 교재는 1000페이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발간된 그래서 지금 진행된 이 판례 용어를 모두 그대로 사용한 기본 이론서가 600페이지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와 함께 커리를 달리셔서 핵심 내용이 이해가 되셨다 하신 분들은 오케이 이제 우리 알고 있으니까 쉬운 용어와 쉬운 말로 빠르게 치고 가자 요약하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요약 강의 같은 경우는 200페이지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 엄청 많이 하고 색깔 넣고 예쁘게 어느 정도 여백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무지막지하게 보일 수 있는 행정법이 잘만 공부하면 굉장히 양이 압축될 수 있는 강의가 되기도 해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은 철저한 이해, 그리고 그걸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쉬운 용어, 쉬운 말, 철저하게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입각해가지고 법조인의 눈 또는 법학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 수준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 태어나서 법 처음 공부해본다. 날 알아듣게 네가 이해시켜봐라. 하시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드리는 강사의 역할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엇보다 그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법학 과목이 뭐였다고요? 행정법이었어요. 제가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뭐가 어려울지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특히 싫어했던 게 행정법이라 진짜 행정법 때문에 졸업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정도였어요. 진짜로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물론 그런 양반이 행정법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로 강의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자신드리고 최대한 하나라도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길게 설명드렸는데 자, 공부 방법 크게 세 가지지만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행정법은 어떤 과목이다? 이해 과목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정말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강의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럼 암기는 어떻게 되냐? 이해한 채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해바라기 단어, 좋아하는 영화 몇 개 읊어볼게요. 뭐 아저씨, 그다음 얼마 전에 뭐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야, 니네 서장 남천동 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맨날 보다 보면은 그냥 자동으로 암기가 되기 때문에 이해된 채로 개념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새 암기가 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절대 암기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될 양도 철저하게 정해져 있는 게 행정법은 기출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다른 그 어떤 과목들보다 기출 문제가 중요한 게 나올 수 있는 풀이 한정적이에요. 영어와 국어, 독해 지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내용의 지문 독해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행정법은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행정법 교수님들의 교과서 그게 다입니다. 그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판례, 그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법조문 철저하게 여기서만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어디 막 거지 같은 거 너 이거 모르지? 이딴 거 본 적 없지? 이런 거 거의 안 내세요. 중요하게 실무상 다루어지고 학계에서도 중요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이런 거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10년 전에 나온 게 지금도 나오고 15년 전에 중요했다? 그럼 지금 안 중요했지? 아니에요. 그게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법학에서 한 번 중요하면 계속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결론은 나오죠. 기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영역, 주제 중심으로 철저하게 쉬운 사례, 쉬운 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강사를 통해 가지고 주요 개념을 완벽하게 먼저 이해하신 다음 암기는 나중이에요. 암기는 언제? 이해된 채로 많이 보다 보면 어느새 그냥 암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반복 해동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 커리만 따라오시면 돼요. 왜 토할 때까지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 귀에 피날 때 피딱지 날 때까지 반복을 시켜드리는 것이 제 커리의 가장 큰 특징인데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커리큘럼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슬라이드를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 6월달 시험을 치를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내년도 국가직까지 이제 한 넉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남은 커리가 진행될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레벨 스페셜입니다. 오정행 OX로 정리하는 행정법 시즌2가 1월 둘째 주부터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기출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행정법은 80개, 20문제 80개 OX를 내가 어떤 거 가져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냐? 간혹 질문 주세요. 선생님 이것만 보면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 OX로 정리하는 행정법 5정행에서 1380개의 OX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11, 12월 동안 대략 절반에 이르는 700개 정도를 진행하게 될 거고 1월, 2월 동안 나머지 또한 700개 정도에 이르는 걸 진행하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내가 뭘 갖고 와도 1380분의 1 중에 어느 걸 갖고 와도 내가 정확히 OX 판단이 가능하다. 시험 더럽게 말아먹었음을 전제로 한 90점 정도 나오실 겁니다. 그만큼 기출을 완벽하게 정리하면 행정법은 점수 못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인 시즌2, 오정행 시즌2를 1, 2월 6회 18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올해 23년도 국가직 구급시험부터 변형된 또는 변화된 가장 중요한 출제 경향입니다. 법조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보통 작년도의 22년도 시험까지의 경우 80개의 선지 기준으로 했을 때 조문이 출제되는 비중이 두 자릿수가 채 안 됐습니다. 10선지도 등장하지 않았고 적을 때는 대여섯 개밖에 안 됐거든요. 올해 국가직의 30% 이상 26, 7개 정도가 출제가 됐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방직 9급, 그 다음 국가직 지방직 7급 시험도 모두 다 20개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조문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근데 조문 공부만큼 솔직히 또 재미없는 게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재밌게 그리고 내가 배운 이론과 접목시켜서 조문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조정행이라는 커리 무슨 정행 다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자, 조문으로 정리한 행정법을 1월달 4회 12시간 동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수강하신다. 1.5배속으로 들었을 땐 8시간 하루면 끝나는 거죠. 완벽하게 조문 정리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빨라진 국가직 시험에 맞춰서 우리 방문각 학원은 모두 1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가 시작되죠. 시즌 1 총 14회분의 모의고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작년도 구급시험 국가직 지방직 전에 모두 각각 1회씩 진행을 했고
정말로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시험 직전 주에 마무리 OX 정리 300개의 선지 정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가장 높은 애들만 딱 찍어서 정확히 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돌리게 될 겁니다. 그것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상당 부분 커버가 될 정도로 초압축된 마무리 커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내년도 3월에 치러질 국가직 커리가 준비가 될 거고, 다음 시험 끝났다. 이제 석 달이나 텀이 남은 지방직으로 가셔야죠. 이례적으로 국가직이 빨리, 지방직이 늦게 치러지게 된 이유로 지방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동영 커리 마친 후에 여러분도 잠깐은 쉬셔야 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오케이 이론 놓치지 않으시도록 단정행, 단시간에 정복하는 행정법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커리긴 해요. 총 7회 21시간 동안 이 방대한 행정법을 요약 노트를 통해 전체 한 바퀴를 돌리는 커리가 4월과 5월 진행되게 될 겁니다. 부담이 없는 시간이죠. 20시간 동안 한 바퀴를 다 돌린다고 그게 되나? 되니까 지금 하고 있죠. 계속 해오고 있는 커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5월부터는 실전 동영 모의고사 시즌2가 마찬가지로 14회 분리에 따라 진행이 될 거고, 동시에 필요에 따라 국가직 때 혹시 못 들으셨거나 한 번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정행이라든지 오정행 커리는 상황에 따라 다시 개설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마무리 OX 정리는 지방직 시험 직전에 똑같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간략해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꽉 차 있는 커리예요. 그리고 최단시간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으실 수 있게끔 정말 꽉꽉 눌러 담은 커리가 되고, 지금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는데 내년도 시험까지 마무리 커리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고민 이제 그만 접어두시고 오정행, 조정행 내지 단정행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커리큘럼 소개. 나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한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는 초시생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요. 반복 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해를 베이스로 한. 여러분의 행정법 이해는 딱 64시간 만에 끝나게 될 거예요. 1, 2월 달 동안 올인원 과정이죠. 기본 이론 커리가 레벨 1 커리가 시작이 될 거고, 64시간 동안 행정법의 모든 주요 개념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슬림하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행정법 강의는 절대 길게 늘어져서는 안 돼요. 막 150강, 200강. 물론 저도 하라면 할 수 있죠. 교재 한 1500페이지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다 나온다. 내가 적중률 100% 만들겠다. 교재 한 1500페이지. 적중률 100이 안 나오면 이상하죠. 사전인데 그거는. 근데 그거는 수험 적합도가 너무 떨어져요. 다 설명드릴 시간조차 없고, 그렇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론 강의를 끌고 가다 보면은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될 텐데 지나고 나서 내가 그동안 뭐 배웠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너무 많은 시간이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지쳐요. 최대한 슬림하고 컴팩트한 커리를 통해서 빨리빨리 여러 번 돌리는 것이 중요하고, 64시간이라는 인문에 잘못 체크했네요. 6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올인원 커리를 통해 행정법의 주요 개념을 모두 이해하시게 되실 거예요. 다만 혹시 내가 좀 시간 여유가 있다, 기본이론 좀 부담된다,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2월 중 온라인 프로모션 등을 우리 박문각학원에서 워낙 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활용하셔서 이걸 더 압축시킨 더 쉬운 용어로 설명드린 32회로 끝나는 입문 강의를 들으셔도 미리 워밍업 하시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입문만 들어도 행정법의 핵심 개념들은 어느 정도 다 내 것이 됩니다. 이게 말이 좋아 입문이지 굉장히 여러분이 행정법을 다가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커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기본 이론 끝났으면 뭐하냐? 이제부터 반복 회독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기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만큼 기출 커리가 시작이 돼야 되고, 바로 레벨 2 개념 64시간 동안 공부한 거를 36시간으로 압축시켜서 한번 공부하고, 동시에 9급 기출 680문제를 마찬가지로 36회 동안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보통 노량진 기준, 타사 기준, 기본 이론 커리 하나도 끝내기 못할 짧은 시간 동안 이론 한 바퀴 돌리고 기출까지 돌아가게 되는 엄청나게 컴팩트한, 날림으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게요. 여러분, 날림으로 하면 제 강의를 아무도 안 들으실 거고, 날림으로 하시면 제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치만 단기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석 달 만에 몇십 점 올리신 분도 계시고 5달 만에 11월에 시작하고 4월 달에 봤으니까 5달이죠. 5달 만에 어려웠던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 95점 받으신 분도 계시고 철저하게 행정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절대 길고 늘어지는 혹시 모르니까 저 정말 교수님들 모를 만한 판례 하나까지 봐라. 그러니까 내 교재는 1500페이지다. 강의는 150강 정도 하겠다. 이런 거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컴팩트하고 시험에 나올 것만 철저하게 줄여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친 다음 기출문제 9급 기출만 갖고 끝나면 안 되겠죠. 7급 기출도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행정법 같은 경우는 9, 7급의 난도 차이라든지 출제 경향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올해 시험 기준으로 가장 어려웠던 공무원 시험 중에서 행정법이 가장 어려웠던 거 하나 꼽아봐라. 9, 7급 포함해서 올해 4월에 치러진 국가직 9급 시험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7급 시험보다 그게 더 어려웠어요. 7급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워졌을 정도로 9급의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저 9급 준비하는데 7급 풀어봐야 될까요? 앞으로 절대 이 영상을 들으셨거나 이 지금 설명을 들으신 분들 그런 질문 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7급은 옵션이 아니고 무조건 푸셔야 되는 필수 의무입니다. 똑같아요, 두 개가. 7급에 나오면 9급에 나오고 9급에 나오면 7급에 나옵니다. 자, 그럼 오케이 인사혁신처 주간 기출문제를 이렇게 1200개를 풀으셨다. 그럼 끝이냐? 아니죠. 일행직 외직렬, 소방간부, 국회, 군무원, 다른 직렬도 풀어보셔야 되고 물론 여기는 전부 다 풀어보실 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일행직과 유사한 경향을 갖는 그런 타직렬 기출 문제들을 또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 이쯤 되면 진짜 토할 만큼 기출은 봤죠. 대략 한 1500개의 문제, 한 6000개의 OX 선지를 보신 건데 오케이 끝났네. 아니고 실전처럼 전범위로 기출을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 뭐 실전 동형이라든지 그 외 스페셜한 커리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단정행, 오정행, 조정행 등의 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똑같이 내년에 압축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학원의 자랑이죠. 마지막 요 커리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시즌 내내 하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건데 저 유튜브 고정 댓글에도 항상 달려있죠. 일단 무조건 해보세요. 그 차이는 해보시면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는 개념과 문풀이 철저하게 병행해서 같이 가야 돼요.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어봐도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거지?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건가? 이게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문제풀이입니다. 문풀을 해봄으로써 아,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공부한 이 개념 판례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정반대로 내가 잘못 공부했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네. 빨리 공부 방법을 바꿔야겠다. 라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하프 모의고사야 되겠죠. 물론 행정법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공통과목과 다른 전공 과목까지 행정학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모두 다 꼭 수강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내년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치르실 분들과 25년 시험을 대비하실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설명드렸고요. 참고로 1월에 이제 시작하실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요렇게 6월달 시험 합격을 노리실 수 있거든요. 6개월 단기 합격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절대로 1월달에 시작하니까 내가 무조건 25년을 목표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월달 단기 합격을 목표로 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행정법 공부와 관련해서 뭐 궁금하다든지 저 양반한테 좀 물어볼 게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이버 카페 강성민 행정법으로 오시면은 다양한 뭐 주간 하프 모의고사 문제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도 하고 Q&A 정말 성실하게 있기도 하고 이미 합격하신 뭐 다양한 어떻게 보면 선배 이제 공무원 이 되신 분들이시죠. 뭐 여러 가지 합격 후기, 공부 후기 등을 올려두신 분도 계시니까요. 오셔서 여러 가지 공부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행정법 공부 방법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년도 1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